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가 7가지 영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7가지 영역이란 것은 사회복지 사업의 산출과 성과, 자원, 생산성, 효율성, 비용 효과성, 고객 만족, 그리고 서비스 품질입니다. 표1-10은 프로그램 평가 영역을 성과 평가 차원에서 구분하고 평가 기준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영역을 사회복지 사업의 산출 및 성과, 자원, 생산성, 효율성, 비용 효과성, 그리고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로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의 산출과 성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물.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등, 클라이언트와 이런 것들이죠. 영역별 평가 기준을 보면은 이죠. 어떤 가족 건강성이라든가 부모 기능이라든가 신체 건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질병과 질환 등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정신 건강성이라든가 심리적 자립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자아존중감, 효능감, 정체성, 가치관, 사회성, 소속 유대 응집, 적응력, 인권,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지식 및 학습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영역별 평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요구되는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자원. 자, 여기에 대해서 영역별 평가 기준은 인적 자원 네트워크, 지지 체계, 보호자, 후원자, 물적 자원과 후원, 시설, 재정 자원, 시간, 정보 자원 등이 있겠죠. 다음 생산성 영역입니다. 생산성 영역은 투입된 노동력에 비해 산출 혹은 성과로 측정하는 것, 이 생산성이죠. 이 영역의 평가 기준은 산출 관련된 생산성, 평균, 상담 건수, 그다음에 인당 관리 협회 수, 그다음에 참여한 클라이언트 수, 그다음에 성과 아웃컴, 성과 관련된 생산성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한 문제 사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있죠. 위원회 구성, 성과위원회 구성, 지역사회위원회 구성, 성과죠. 네. 해결한 문제 사례. 이것이 아웃컴입니다. 산출과 관련된 생산성은 평균 상담 건수 몇 번인지, 인당 관리 협회 수, 참여한 클라이언트 수, 이런 것도 있겠죠. 효율성 관련해서 효율성이란 건 투입 대비 산출이죠. 혹은 서비스 개별 요소에 소요된 비용을 측정하는 거고요. 자, 영역별 평가 기준은 인당 지원 비용, 그다음에 진단 또는 검사 비용, 상담 비용, 시설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비용 효과성. 이 비용 효과성은 성과당 소요된 비용입니다.
성과당 소요된 비용이 바로 비용 효과성, 성과당 소요된 비용. 그래서 영역별 평가 기준 예를 보면 장애인 1인의 취업에 소요되는 직업재활비 비용 효과성에 포함되고요. 성폭력 피아동 정신건강성 회복에 소요되는 치료비 성과당 소요된 비용 효과성이고, 치매 노인 1인의 기억력 회복에 소요되는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비용 이게 비용 효과성입니다. 고객 만족, 여기죠. 고객 만족은 클라이언트,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등이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주관적 평가라는 거죠. 주관적 평가. 누가요? 클라이언트,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등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고객 만족은 영역별 평가 기준으로는 삶의 질, 생활 만족도, 직무 만족도, 고용주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죠.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요구되는 서비스 과정상 충실도입니다.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요구되는 서비스 과정상 충실도. 자, 적시성, 마케팅, 만족도, 클라이언트 관리,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정기검사, 직원 평가, 전문가 자문, 기본 매뉴얼 개발 및 보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 품질, 즉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요구되는 서비스 과정상 충실도 이것이 서비스 품질이다. 자, 평가지표, 즉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는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가운데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과 추상적이지만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전환한 것. 측정 가능한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전환한 것. 표지로 측정 가능한 이것이 뭐가 직접 측정 가능한 특성이 있고 직접 측정 가능한 특성이 있고 추상적이지만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 따라서 평가 지표가 성과를 전체 다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과를 전체 다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직접 간접 측정 통해 제시하는 직접 간접 측정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결과, 즉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설정된다.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설정된다. 평가 지표는 즉 예를 들어 학업 복귀 학생 수, 자아 존중감, 예를 들어 학업 복귀 학생 수, 그다음에 자아 존중감 증진도 등이
등이 지표 사례이다. 표 1-10 평가 기준이 평가 지표들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표 1-11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다양한 변수를 유목한 것이다. 표 1-10은 이거죠. 성과 평가 영역과 평가 기준 이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평가 기준이 평가 지표들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표 1-11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다양한 변수를 유목한 것이다. 이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유목한 거다. 이죠. 자, 11을 가보면은 이거죠. 11. 유목한 것이다. 변수는 요거고요. 그래서 성과 측정 변수 이 유목화 알터 이반스 물리적 변화 처치 유지 정서 또는 인식 경중 행동의 빈도나 정도 증가했거나 증감이거나 유지 감소나 증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죠. 보고요. 변수는 변화 가능성의 요인을 말한다. 변수는 여기서 변화 가능성 있는 요인을 말한다. 그다음 변수가 목표와 연동되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수가 목표와 연동되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변수가 목표와 연동되도록 지표를 설정한단 말이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약물의 의존 감소와 같이 물리적 변화를 긍정적 변화로 다루는 경우 일상생활 관리 운영 유지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처치로 인해 정상 상태로 복원되어 유지되는 것을 다루는 경우 그다음에 우울증 감소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같이 정서나 인식 경중에 대해 다루는 경우 그다음에 효율적 시간 활용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처럼 수행 빈도나 정도를 다루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자, 보죠. 먼저 좀 나눈 거예요. 그래서 수행 정도와 빈도, 수행 빈도나 정도. 그다음에 정서나 인식 경중에 대해 다루는 경우. 정서나 인식 경중. 그리고요. 수행 빈도나 정도는 효율적 시간 활용이나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정서나 인식 경중은 우울증 감소나 장애. 그다음에 정상 상태로 복원되어 유지되는 것을 다루는 경우.
일상생활 관리 유지와 같이 프로그램의 제공 처치로 인해.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를 긍정적 변화로 다루는 경우. 그러니까 행동의 빈도나 정도, 행동의 빈도나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거죠. 그다음에 정서의 인식 경중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리고 그다음에 물리적 변화를 증가했냐 감소했냐 혹은 유지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성과 측정 변수. 성과 측정 변수는 그죠? 성과 측정 변수. 얼터 앤 에반스 1990년도 제유목화. 자, 보죠. 세 가지 항입니다. 성과 측정 변수에는 행동의 빈도와 정도,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소비 조절, 은하 사용 감소, 상대방이 얕보는 행위 감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증가는요. 성과, 업적 효과성 또는 효율성 증진, 그다음에 긍정적 전화 사용 증가, 눈맞춤 증가,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증가. 측정가는 성과 측정 변수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서와 인식 경중. 전서와 인식 경중에는 감소했냐 증가했냐. 감소하는 거죠. 고통 경감, 우울감 감소, 불안감 감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증가는 성적 만족도 증가, 대인관계 친밀감 증가, 사교성 증가. 이거는 경서와 또는 인식의 경중.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처치 유지에 대해서 성과 측정 변수는 증감, 체중 증감, 수면 시간 증감, 흡연 감소, 음주 감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유지는 치료제 및 치료법 유지, 식이요법 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성과 측정의 변수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또 밑에 많네요. 한번 볼까요? 자, 행동 빈도와 정도는 자, 논쟁 감소요. 논쟁 감소, 결혼생활 갈등 사례 감소, 일 지연 감소, 효과적인 시간 사용 증가. 중간대 여기 있네. 이쪽인데. 지각 감소, TV 시청 감소, 결석 감소, 사실은 아니오라는 의미지만 예라고 이야기하는 빈도 감소, 아동 훈육 사례 감소. 그렇죠. 증가는 관리자와의 상호작용 증진, 아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 증가, 수업 출석 증가, 운동 증가, 독서 속도 증가, 감정 표현 증가, 자기주개장 증가, 함께하는 시간 증가, 베푸는 행위 증가, 직원의 효율적 시간 사용 증가, 성공적인 고용 기술 또는 해임 기술 증진, 문제 해결 의사결정 기술 증가, 장애인 채용 증가, 직원 역량 증가, 불평에 대한 조정 기술 증진, 갈등 조정 기술 증진, 시간 관리력 증진, 위기 극복 행동 증가, 리더십 또는 영향력 증진, 조직 구성력 증진, 권한 부여 기술 증진,
기획하는 기술, 조직하는 기술, 협상 또는 중개하는 기술, 통합 기술, 직면 기술 증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서와 인식 경중에는 감소, 걱정 감소, 곤란한 감소, 공포감 감소, 분노 감소, 교통체증에 대한 좌절감 감소, 공격성 감소, 공격적 행동 감소, 몸싸움 감소,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 감소, 타인이 의존하는 성향 감소,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입니다. 증가, 자신에게 몰두하는 능력 증가, 기분 전환 능력 증가, 자아상 증가, 직원 사기 증진,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유연성, 직원에 대한 개방성 증가, 혁신성 증가, 직원의 의욕 증가, 민감성 증가, 주인의식, 윤리의식 증가, 정당성 증가, 긍정성 증가. 물리적 변화와 처치 유지 증가. 약물 의존 감소, 약물 사용 감소, 커피 없는 사유량 감소, 궤양 발병 감소, 담속 발병 감소. 유지. 원하는 칼로리 수준 유지, 일상생활 관리 운영 유지, 적절한 사용, 시간 사용.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 측정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성과 측정, 성과 평가 영역 가운데 프로그램 산출과 성과는 효율성 평가와 일맥상통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별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그 평가를 구성한 것입니다. 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별로 성과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평가 방법을 도로 구성한 거다. 볼까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효과 측가 평가. 평가 보면은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그죠? 그래서 목표 1, 목표 2, 목표 2, 목표 4 했을 때 만약에 자, 조부모 문제 상황 해결 능력 강화라 그러면 평가 지표는 자, 조성가정 문제 해결, 조성가정의 문제 해결 및 욕구 파악, 그다음에 욕구에 따른 집단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다음 상호 지지를 통한 긍정적 자존감 향상. 예를 위해서 측정 도구. 자, 자기 효능감 검사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녹취록. 평가 방법. 사전 사후 검사로 자기 효능감 증진도 측정. 프로그램 녹취록 분석을 통한 참여자 간 상호작용 유형 분석. 목표 2. 청소년의 문제 상황, 해결 능력 강화. 자, 평가 지표. 위에 상위 목표고 하위 목표죠. 자아 존중감 형상, 문화활동 기회 제공, 멘토 연결 통한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도움 제공. 똑같이 자아 존중감 검사지,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멘토 일지, 개별 면담 녹취록. 그러면서 평가 방법은 자아 존중감 특정,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분석, 멘토 일지 검토, 개별 면담 녹취록 분석.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한 가족 역량 강화. 이것이 목표라면 하위 목표로 평가 지표로 이제 세대 욕구 파악, 사례 회의를 통한 서비스 제공,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 결속력 강화, 사례 관리자 간담회 실시. 자,
측정 도구는 세대별 욕구 자료와 서비스 연결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전활용 정도 및 연결 정도. 사례 관리 정도. 간담회 회력. 평가 방법은 세대별 욕구 자료와 서비스 연결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잔활용 정도 및 연결 정도. 사례 관리 정도. 간담회 회력. 목표포. 지역사회 기반 조성. 평가 지표. 가용자원 리스트 제공. 개방형 업무 체계 돌입. 지역사회 자원동원. 예배 측정 도구는 자원동원 정도 및 활용도, 복지관 이용률, 홍보 활동 정도, 자원 발굴, 상품 제작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은 자원동원 정도 및 활용도, 복지관 이용률, 홍보 활용 정도, 자원 발굴, 상품 제작 정도. 이처럼 평가의 시작과 끝은 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세대 욕구 파악이라는 하위 목표 달성을 세대 욕구 자료와 서비스 연결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성과 평가 방법에는 수치를 집계하는 방법, 수치를 집계하는 방법,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기능 수준을 척도로 제시하는 방법,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사례 연구를 통한 질적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 개입 전후 또는 처치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제시, 개입의 전후 또는 처치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 다양하다. 그러니까 수치 집계, 표준화된 측정 도구, 척도, 자기보고식, 사례 연구, 질적 변화, 기술, 그다음에 비교. 이 가운데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효과, 과학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평가 척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평가 척도에 대한 이해.
표준화된 측정 도구란 표준화된 측정 도구란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검증된 도구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검증된 도구다. 특히 측정 문항, 방식, 결과의 도출과 분석 등 정돈되어 있어 반복 측정으로 인한 점수의 변화가 적고 특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개념적으로 잘 정의해두고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통일된 그리고 일치된 소통이 가능하다. 표 1-13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한 평가 척도를 나눈 것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한 평가 척도. 그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 장애인 만족도, 클라이언트 만족도, 취업 및 재활 만족도, 청소년 자원봉사, 취업 및 재활 수행, 장애인 삶의 질, 가족 및 정서, 가족 스트레스, 부부 정서, 부부 양육, 청소년 지지, 청소년 및 아동 및 청소년 지지, 청소년 수행, 아동 및 인식 개선, 청소년과 정서, 아동 청소년 많죠?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이 평가 척도죠. 평가 척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맞게 평가 척도. 그래서 각 척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대상과 각 척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대상과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대상 청소년이냐 아동이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프로그램 이용을 참조하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프로그램 이용을 참조함. 그래서 원척도 개발자와